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 이재명 정부가 설계하는 민생 경제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AI 부단 사람에서는 간략히 알려드립니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민생 경제 정책은 민생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위기 대응 전략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계획입니다. 경제 전략에서 AI 대전환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을 국민의 삶 곳곳에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갑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를 계획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민생경제의 활력의 재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AI 대전환 등을 통한 성장 과실을 취약계층에 촘촘히 지원하여 국민 행복을 증진한다는 말입니다. 서민의 삶과 관련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입니다. 서민 지원 부분으로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공간을 32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AI 디지털 배움센터를 우체국과 복지관을 활용해서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합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확대합니다. 기존 만 29세에서 34세 이하로 최대 40만원 지원에서 60만원 지원으로 또한 추가 30% 공제까지 확대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급여 17,000원에서 39,000원 4.7%에서 11% 인상합니다. 교육활동비 평균 6% 인상해서 고교생의 경우 최대 12% 인상된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생의 경우 48만 7천원에서 50만 2천원, 중학생의 경우 67만 9천원에서 69만 9천원, 고교생의 경우 76만 8천원에서 86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의료급여 또한 부양 의무자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이 추진됩니다.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에 대해서 논의 중입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현재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 수령할 때 20% 감액이 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가입자 소득 제도를 개선합니다. 2025년 기준 309만원 초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연금액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추진하고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해서 주택연금 제도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달라집니다. 장애인 주간 돌봄,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장애인 돌봄이 확대됩니다. 자살 고위험군의 치료비 지원도 강화됩니다. 청년, 서민, 중산층 생활비 경감시키고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생활비 부분에 대해서는 1,000원의 아침밥을 단계별로 확대해서 대학생을 지원합니다. 현재 많은 대학에서 구내식당 이용 시 정부와 학교가 지원하여 1,000원만 내고 아침밥을 살 수 있는 1,000원의 아침밥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초수급 가구 중 임산부, 7세 이하 유자녀 등 가구에 지원 중인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소진 후에도 기본 서비스인 검색, 메시지 전송 등을 제공하는 전국민 데이터 안심 옵션을 도입합니다. 청년, 국민, 어르신 교통비 패스를 도입하고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등 돌봄 국가 책임제를 추진합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청년 월세를 지원합니다. 무주택 청년의 월 20만원, 24개월 특별 지원을 상시화합니다. 근무를 목적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에게 각각 월세, 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부부에게 부부 합산 연 1,000만원의 세액 공제가 됩니다. 또한 청년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 납입금에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제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기인구 대응에 대해서는 양육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경제활동 인구 확충 등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강화시킵니다.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는 아동수당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급 소득 기준을 현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제도를 개선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자녀당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를 50만원 상향해서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할 예정입니다.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5만원 상향하여 최대 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 세액 공제 확대하고요.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 등 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킵니다. 일과 가정을 모두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양립 여건을 조성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저소득층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추가 지급하고
적합하고요. 임신 중 기간까지 배우자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인상됩니다. 사업주에겐 각종 출산, 육아기 장려금 제도를 개선합니다. 현재 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원, 업무분담 지원금 월 20만원에서 지원 수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공, 민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합니다. 민간 돌봄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공급하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중위소득 200%까지 지원하는 민간 돌봄 서비스에 대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많은 가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주 4.5일제 확산을 유도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할 예정입니다. 경제활동 인구 확충을 위한 제도입니다. 청년을 위해서는 AI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근본적인 취업 역량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이노AI 아카데미, AI 마에스트로 사업 참여 청년에게 활동비 지원, 직업훈련과정 교육비 지원 단가 인상 등으로 구직 촉진 수당 확대를 검토하여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생활비, 주거, 자산 형성 등의 종합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삶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고령층 대상으로는 정년을 연장하고 고령자 통합 장려금, 재취업 서비스 확대 등을 기업에 지원하여 고령층이 전직 혹은 재취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노인 일자리를 사회 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경제 전략과 맞물려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보입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미래 세대인 청년층의 AI 특화 교육이나 일자리 등 경제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경제 전략 등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단기적이지 않고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 가능하도록 빠르게 진행하며 다각적인 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게 힘을 내줬으면 합니다. 국민 모두의 여유 있는 삶을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링크 참고해주세요.